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아너스에서 보건의학 관계 법규 맡고 있는 김묘희 교수입니다. 자, 법규 과목은 여러분들 20문항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목의 범위는 적지 않고 외울 것은 굉장히 많은데 문항수는 20문항이다.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드디어 2023년 핵심 요약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법규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이렇게 걱정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개정되는 법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우리 imrn.co.kr에 오시게 되면요. 거기서 늘 공지사항을 통해서 개정된 법규 내용을 업데이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정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수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와 난이도를 구분해서 알기 쉽게 표현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법규는요. 원래는 출제 범위가 1부터 11이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써있죠? 1부터 12까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한 개의 챕터가 더 들어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소개하겠지만 작년도에 처음으로 12번째 챕터, 호스피스 관련된 챕터가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제가 정확하게 맞췄죠. 그래서 그 문항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Respect! 그럴 때 가장 좀 보람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요. 법규 그럼 무조건 싫어하고요. 학점이 높은 학생들도 이 강의를 듣더라고요. 때로는 법규를 다시 처음 가르치거나 오랜만에 학생들한테 교육해야 되는 교수님들도 저희 강의를 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규는 무조건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꼭 하고 이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합격 수기 또 합격했다고 감사 문자를 보내는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되면 교수님 말씀대로 법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과목이었어요 라고 웃음 표시가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 과목을 같이 수강하시면서 또 책을 보시면서 혼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또 재미있게 또 알기 쉽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그렇게 좀 마음 편하게 따라오시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나오는 의료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의료법의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이 임상 현장에 나갔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 이런 지켜야 될 규칙들이 많이 수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료인을 임상 현장에서 지켜줄 수 있는 법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면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재미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함께 공부하다 보시면 쉽게 암기도 되고 이해도 되고 내가 이렇게 활동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규 강의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요. 법규 강의는 제가 늘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새로 개정된 법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할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사회적인 이슈하고 맞물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겠지만 밑에 제가 노란 색깔 이미 이렇게 해놨죠. 감염병 관련된 법은 계속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중요한 챕터로 여겨지는 과목입니다. 또 기본적인 여기 의료법에 대한 부분들은 20문항 중에서 거의 많게는 3, 4문항, 정말 많게는 5문항도 나올 수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제가 늘 중요한 건 앞에 나와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의료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감염병이 중요한 이유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한 가지 법률만 제대로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숙지하시면요. 이 법규 문제를 맞추는 건 당연하고요. 간호관리학에서 나오는 전문직관리도 나올 수가 있겠고 또 간호단위 관리에 나오는 환경관리도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죠. 지역사회 간호학에 또 떡하니 역학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서 감염병을 다루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법률 중에 챕터 2만 열심히 공부해 두어도 3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3가지 과목을 꼭 제가 꼭 가르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각각 3가지 과목이 별개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습량을 줄여드리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 3가지 과목을 강의한 지 거의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임상에서 알아야 되는 법률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 요약집에 실어놨고 강의에서 풀어나갈 것이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총칙과 역학조사, 역학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이번에 예방접종 나옵니다. 그렇죠? 감염 전파 차단 조치가 나오기 때문에요. 모든 법에서 특별히 감염병 같은 경우는 개정사항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함께 공부하게 되면 그럴 염려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만약에 국가고시 보기 전에 또 바뀐 법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imrn.co.kr 들어오셔가지고요. 늘 공지사항 통해서 알 수 있고 시험 보기 한 달 전, 두 달 전쯤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제 3부터 7까지의 챕터가 나오는데요. 골고루 나와요. 그렇죠? 각각의 챕터마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의료법에서 한 5문항까지 볼 수 있다. 감염병 한 3문항 볼 수 있다. 이것만 해도 벌써 7, 8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이상을 이 앞쪽에서는 풀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어서 각각의 챕터마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그때의 사회적 이슈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제가 강의에서 풀어갈 것이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검역법도요. 여러분들 원래 이게 굉장히 조용한 법이었는데요. 검역법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왜? 코로나19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들어오는 것도 한정적이죠. 지금 뭐 엔데믹이다 하면서 뭔가 다시 다 풀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들어오고 나가는 것의 자유로움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법보다 감염병 관련 법률이 바뀐 것만큼 검역법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책에도 수록했지만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숙지와 암기와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거의 변동이 없긴 하지만 주로 나오는 내용이 어디인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관련된 예방법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5번과 6번에 국민건강보험법이랑 지역보건법은 굳이 이렇게 노란 색깔 처리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 앞에서 이미 3마리 토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2마리 토끼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지역보건법은요. 정확하게 지역사회 간호학에 나오는 챕터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아시게 되면 특히 지역보건법은 대놓고 그렇죠? 이 보건소법이 95년도에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바뀌어졌던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고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보건소의 설치나 어떤 업무하고 있니?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 바뀐 것들이 있으면 그대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제가 알려드릴 것이고요. 잘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하위 상달의 유일한 국가 계획이죠. 그런 내용들도 같이 공부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도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험급여 관련된 행정용어, 사회보험 이런 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피부양자, 피부암자 뭐가 달라요? 피가입자는 뭐고 그렇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그리고 가입자 보험자, 피보험자 이게 뭡니까? 이렇게 헷갈려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에서든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든 한 번만 딱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시게 되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지역사회 간호학이랑 같이 나온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요거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마약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간호학과에서는 마약을 배우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의료인들은 마약을 다루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전체적인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학습하게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들이 이렇게 8부터 12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일단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가 한 문항 정도가 지역사회 간호학에도 국민건강증진이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전 세계 국민건강증진과 같이 국민건강증진법이 몇 년도? 95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개정이 되면서 이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역사회 간호학에 나오는데 법규에서 한번 딱 잡아주게 되면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두 과목 모두 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는요, 세 과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의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효율적인 학습이 되지 않겠는가 전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보시게 되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크게 바뀐 것들은 없는데 이거 역시 감염병이 창궐하는 관계에 팬데믹이 오면서 몇 가지 개정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같이 보시게 될 거고요. 보건의료 기본법은 지금 나와 있는 1개부터 12개, 1부터 10위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좀 러프하게 나와져 있는데 그때그때 중요한 이슈가 나오기 쉽기 때문에 그 내용들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되어져 있고요. 혈액관리법은 나와 있는 내용처럼요. 여기 금지나 헌혈자 건강진단, 뭐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 다루게 될 거고요. 자, 문제의 요지였던 12번 챕터가 여기 나오죠. 12번 챕터를 보시게 되면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가 어떻게 강의했냐면 작년도에 강의할 때 여러분 법에 있는 제목이 진짜 중요해요. 이 법의 제목들은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각각의 내용의 정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돌려보실 분 돌려봐도 돼요. 제가 나중에 참고자료 있으면 꼭 띄워드릴게요. 그랬는데 떡하니 거기 용어의 정의에서 문제가 나와버렸지 뭡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적중률 100%인 챕터 12가 있고요. 올해도 제가 또 분석해서 어떤 곳에서 시험이 나올지를 정확하게 적중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믿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법규 앞에서 범위들 쭉 말씀드렸는데요. 법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시험 보게 되느냐? 보시게 되면요. 법은요. 여기 3교시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 때, 뭔가 이제 좀 힘이 좀 없어졌어. 에너지가 모두 다 소진됐을 때쯤에 보는 것이 이 보건의학 관계법규입니다. 3교시의 세 번째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항수 20문항이기 때문에 20문항 중에서 8개를 못 맞추면 꽈락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속으로 꽈락 뭐 많이 나올까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20문항이 나오고 배점 한 문제당 1점입니다. 1점인데 이 중에서 8점 이상 받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거 꼭 개런티를 하죠.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12문제 이상 무조건 맞추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후기가 많이 올라오고 감사의 글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교수님 12문제가 뭐예요? 16문제 이상 맞췄습니다. 18개 맞췄습니다. 이런 내용들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학생들이 또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12문항은 무조건 맞추고 들어간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의학 관계법규는 8점 이상을 받지 않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꽈락이 나옵니다. 119명 정도 전체 합격하지 못한 불합격자 한 10%가 꽈락을 맞이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평락이라고 하죠. 177을 못 넘긴 사람들. 성인 간호사 점수 많이 따셔야 돼요, 사실.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꽈락 부분에서 여기 놀라운 숫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믿어지지가 않는 숫자가 등장을 하죠. 예, 24명 나왔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숫자예요. 20문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8개를 못 맞췄네?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들에서 꽈락이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20문항이고 3교시의 마지막 세 번째 과목, 뭔가 집중력이 확 떨어질 때쯤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집중해서 필요한 내용이 뭔지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과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꽈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법은 우리가 임상에 나갔을 때 필요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정말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이해되는 강의로 제가 풀어갈 테니까요. 안심하시고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MRN 위안너스는 여러분들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대학에서 다 해주면 좋지만 혹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으면 우리 IMRN 위안너스에서 도움 받으시면서 여러분 전문적인 강원서 성장하는 데 끝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